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 때 황사 되게 심했죠? 오늘 심하더라고요. 뿌연 게 이게 마치 지금 이거 마치 화성 같다. 예. 예. 아까 제가 문자 소개해드린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경기도 화성 말고요. 화성 같다. 네. 알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보여줄 뉴스 뭡니까?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죠. 네. 그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뭐 아주 크게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어제에 비하면은 오늘은 청문회에 대한 좀 관심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다른 이슈도 있고요.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에도 또 관심이 많아진 그런 뉴스 상황인데 네.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또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사면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 아주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 사면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뭐 전직 두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건 좀 안타깝다. 그런데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를 해달라 말라 할 수 없다. 본인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은근히 이제 대구 경북이니까 좀 사면론에 총리 후보자가 힘을 실어줄 것 아니냐 이런 걸 좀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답변이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은 남북 관계입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21일 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대북 전단 살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질문을 받았는데 안 된다. 네. 대북 전단 살포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와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위배될 뿐 아니라 약 100만 명이 넘는 포천과 철원 인근 파주 등 적격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고사포. 근데 한 가지 소개해드릴 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하루게 확인을 했는데 네. 고사포가 아니라 고사총이 맞답니다. 고사총. 네, 고사총이 쏘아지는 불행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전단 배포 행위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인사청문회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오늘 중요합니까? 네, 오늘 밑줄은 정말 품격이 있습니다. 몇 개 쳐야 돼요? 47개. 왜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네. 47개 뭐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한민국 47대 총리가 됩니다. 오, 그래요? 야, 이거 한번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자, 막대사 사탕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탕은 사랑이에요. 대사랑, 추사랑 아니고 대사랑으로요. 네. 예. 47대 총리가 된다. 예. 인사청문회 중요하고요. 네. 자, 그러면 어때요, 배 교수님? 네. 국회 총리 인준안 처리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 편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해라라고 김기현 새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도 없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피해 호소인 문제라든지 뭐 자동차 과태료 네. 뭐 세금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자세를 낮췄어요. 그리고 뭐 라임 관련해서는 확실히 나는 관련 없다라고 이제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총리를 발탁한 이유 자체가 통합형 총리의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실제로 이제 정당 이력을 보면은 과거에 한나라당에도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라고 이제 벌써 내부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174석이나 되니까 법적 제도적으로는 통과시킨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행안부 장관 할 때도 청문회 한번 했잖아요. 네.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할 때 네. 청문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럼 뭐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정책하고 역량 검증하고 동시에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흠집을 많이 입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막 의원들이 압박하면 순간적으로 좀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인재를 발탁하지 못하면 국민들도 손해니까 도덕성 검증을 좀 따로 하자 비공개로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괜찮다고 보네요. 뭐 그러면은 최일구 앵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여보세요. 이게 그 백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일종의 만델라 선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델라 선언.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묻어두자. 우리가 새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너무 이전 행적을 따지다 보면 어떤 인재도 제대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과거를 좀 용서해야 돼. 대신에 이 사람의 미래만큼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만델라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공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인재 발굴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좀 첨언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아시겠지만 남아공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흑백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파테이트?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만델라 대통령의 당선이 되니까 당시에 백인 대통령을 본인이 부통령으로 스카드할 정도로 그런 과거를 묻지 않는 폭넓은 그런 대화합의 정치를 보였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라는 우리 뚱커벨의 얘기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청문회라는 데가 이제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라 저 사람이 장관이나 총리하면은 어떻게 정책을 펼까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오직 그냥 과거에 뭐 어디 잘못 지금 뭐 배 교수님 제안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가 이제 3명이잖아요. 네.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연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정의당으로부터도 또 국민의당으로부터도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세 사람이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청문 보고서는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여론의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재다. 이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에 대해서는 또 정당성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문제입니다. 네. 무려 1250점이나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 민심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 민심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과연 임명이 철회될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을 테고 지금 현재 민주당 송영길 대표로서는 약간 여론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한테 읍참마속 이번에는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또 기사도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아주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낙마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낙마를 할 경우에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임명권자 내지는 지명권자가 지명을 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낙마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할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이 세 사람 임혜숙, 박준영, 노영우 이 중에 이제 뚱커벨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결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밀반입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또 불법 판매 문제 이 부분은 배우자의 문제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선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밀반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핵심 부분은 과학자로서의 이제 윤리, 연구윤리 문제가 제일 되고 있는 그 논문 표절 또는 이제 남편 논문 내조 이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학계에서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절의 문제는 학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기 때문에 표절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 검증기관에 맡겨서 만약에 표절로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낙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표절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7일 재보선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야당과의 어떤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30명째가 되거든요. 네.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커요. 지금까지 29명이 야당의 채택 없이 이제 그렇죠.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또 반대로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그럼 청와대 인사검증은 뭐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핵심 변수는 아까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의 새 대표 송영길 대표가 민심을 받아들여서 쇄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누군가는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나 송영길 대표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다. 그냥 가죠 할 경우에는 모두 그냥 가는 굉장히 지금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잘 들었어요. 네. 저 사탕 여기 놓을 테니까 이따 갈 때 이거 가져가세요. 경례상 같은데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지금 한 청취자분께서 목포고등학교 후배입니다. 6748님인데 목포가 나온 배종호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포고등학교 선배님 존경합니다. 와. 목포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고군요. 예? 목고. 그렇죠. 목포고등학교는 목고라 그래요. 목고. 근데 후배가 이 전화번호 끝자리만 했어요. 이름을 안 적으셨네.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후배님. 예.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민주당 대선 경선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지금 대선 후보 경선 날짜를 네. 워낙은 9월 초까지 현재 당원 당규상 그런데 이거를 12월인가 그때로 좀 미루자 이렇게 11월로 연기하자는 11월로? 거죠. 예. 네. 이 이야기가 친문 성향의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 않느냐. 국민들은 민생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이야기할 때냐라며 이 코로나 고통을 명분으로 해서 대선 일정을 연기하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는데 뭐 본인의 SNS도 이런 이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맞설 친문 후보가 부상할 시간 벌기 전략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의혹을 의식한 듯 특정 후보의 입장, 특정 계파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논쟁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측면에서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권의 잠룡 후보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김두관 의원도 최근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조찬에서 경선 연기를 또 제안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재명계로 이제 불리는 의원들은 이제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10일 이전에 후보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넉 달도 안 남았어요. 바로 뭐 이 일정대로 한다면 이번 달부터는 뭐 후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뭐 경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압도적 1위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재명 지사로 후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기를 하자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확정하는 부분을 방해를 하겠다. 뭔가 좀 변수를 만들겠다라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매우 불확실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헌에 따르면은 120일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전이나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장점도 국민의힘은 11월에 하는 거예요,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11월이 맞을 거예요. 빼기가 잘 안 120일 전이니까. 네. 제가 볼 때 11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권을 재편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120일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실론이라는 게 민주당 연기론자들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미리 뽑아놓으면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 대선 임박해서 흥행이 안 된다. 흥행이 될 텐데 민주당은 좀 그에 비해서 좀 흥행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흥행도 안 되고 노출되면은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이제 민영배 의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코로나는 핑계다. 코로나 문제는 어차피 내년까지 간다. 그리고 후보를 먼저 뽑아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잘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우에는 소수거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 또는 개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이제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내에 상당히 거친 내용이 예고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앞서 이제 백흠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이광재, 최문순, 김두관, 양승조, 뭐 충남지사 등 지금 출마 의향이 있거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빨리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좀 늦추어지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데 이걸 또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꺼내들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송영길 대표입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부터 계속 받아온 질문인데 그냥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어떤 게 굉장히 공정할까 투명할까. 근데 본인이 답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계속 질문 받을 때마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논의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 대표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하고 뭐 통화 좀 해보고 그러십니까? 지금 바로 연결할까요? 전화번호 아세요? 114에 물어보면 돼요. 끝나고 하시고. 여기 좀 첨언하면은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키맨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연기론 쪽으로 가면 연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안 된다. 원칙을 그대로 지키자라면은 변경이 안 될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알쏭달쏭하게 얘기했어요.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두 번째,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원칙론을 얘기한 거네요. 원칙론을 얘기했는데 하나 여기에 좀 숨겨 있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얘기는 바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고정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 교수님의 내피셜로는 연기가 될 것 같다. 당원 단계를 바꿔서.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기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왜 5월 중순 이달까지는 중순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 뭐 정계 진출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데 네네. 다음 주면 벌써 5월 10일주에 들어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합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직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령 뭐 힘을 합치더라도 그 시기도 늦어질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가 수구 회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도로 영남당이냐 도로 한국당이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에게 합류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초선 의원으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못 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안 올 것 같다.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기 지지자들을 깎으면서까지도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느냐. 결국은 좀 우리가 황골 탈퇴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우리랑 합치더라도 상당히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내부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적폐 수사에 대해서 사과라고 사과까지 요구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리고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당내 5선 최다선인데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을 부정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명분상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언제 될지 몰라요. 안철수 전 맞아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전에만 후보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섭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월 중순에 움직인 것보다는 더 스케줄이 늦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모셔야죠. 뭐 전화 연결됐어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자, 알겠습니다. 도움되는 유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쇼미더 퀴즈. 장관 후보자 5명에 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인 이게 뭘까요? 아까 밑줄도 치고 그랬죠? 힌트 주세요. 백헌 교수님. 네. 인사청바지는 아니죠?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요즘에 고위공직자로 되기 위해서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디서 거친지. 네. 알겠어요. 인사동에서 하나요? 도저히 두 분이 힌트 내면은 같이 하모니를 못 이루네. 네. 자, 베베브라더였습니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어버이날이니까 다 먹으면 안 되겠네요.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그리고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영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이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수장님, 네. 협찬 멘트 읽으실 때는 원고대로 그대로만 읽어주셔야 돼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좀 이따 나가면 저 김경래 PD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저 표정이 안 좋아. 저 아저씨.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